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의 구형을 받으니까, 자, 앞으로 8일 뒤, 그러니까 30일이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구형량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관심이죠. 그런데 위증교사나 아니면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나 가중사유, 감경사유라는 것을 따져보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구형량에 대해서 점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가 되는 셈이죠. 물론 이제 구형하고 선고는 다르지만 여하튼 구형만 비교했을 때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가중사유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대선에 영향을 미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좌우하려고 하는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전 국민을 상대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했다 하는 부분, 또 그 후에 수정하거나 정정할 기회가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범행을 부인했다. 이거는 이제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것도 또 가중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질이 불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서 감경사유는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오로지 가중사유뿐이다, 이렇게 검찰이 얘기를 했는데, 자, 위증교사. 그런데 이 허위사실 유포는 기본 형량이요, 징역 8월 이하의 벌금 200만 원 내지 800만 원, 요게 기본 구형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증교사는요, 요거는 구형이 아니고 선고 기준으로 따지면 형법 152조의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고요. 위증죄와 별도로 위증교사라는 것이 있는데, 위증을 시켰다는 거니까 이거는 위증죄와 동일합니다. 오히려 최근의 법원 선고 추세를 보면 위증죄보다 위증교사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이재명 피고인의 불리한 요소죠. 자, 우선 이 범행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9년 2월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한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위증을 해달라 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유튜브로 해드린 적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그럼 뭘 위증해달라는 거냐? 그거는 또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2년 최철호 KBS PD하고 함께 김병량 성남시장한테 전화를 해서 검사를 사칭했다가 이때 벌금 150만 원을 확정 선고 받았는데, 판결문에 보면 그 과정이 쭉 아주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는 2018년 TV토론회에 나와서 누명을 썼다고 주장을 합니다. 누명을 썼다. 자기는 그냥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누명을 썼다. 근데 2002년 판결문에 보면요, 그냥 옆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칭할 검사 이름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옆에 있어가면서 그 최철호 PD가 김병량 시장과 전화하는 옆에서 계속해서 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잘 됐다 그러면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오표시, 아니면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공범 관계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니까 이게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기소가 된 사건에서 또다시 위증을 교사한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범행의 요지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녹음 파일까지 확보가 됐고, 그래서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거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 이재명 구속영장 당시에 유창훈 영장탄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죠. 그러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조차도 인정했던 범죄 혐의다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이건 뭐 법조인이 아니라도
명백하게 위증을 시킨 것이 입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얘기하는 가중사유 뭐 이런 것들이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와 똑같은 이유로 해서 충분히 가중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만약에 당시에 김진성 씨가 사실대로 증언했다면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직이 날아가고 지금의 이재명은 없는 거죠. 왜? 피선거권이 제한되니까. 그 정도로 중차대한, 어찌 보면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이런 거지만 이거는 이미 영향을 미쳐서 당선이 됐는데 그런데 여기서 확정이 되면 그 당선이 무효가 되는, 취소가 되는 더 중차대한 일이다. 이렇게 보면 그 위기는 뭐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하다. 그만큼 김진성 씨의 위증이라는 것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는 절실했다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위증기사 부분은 재판이 작년 10월에 시작됐는데 지금 이제 1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 위증교사를 안 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범행 은폐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는 또 가중사유가 될 것이다. 거기다가 기본 형량 아까 말씀드렸죠? 훨씬 높습니다.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형량, 선고량 이런 것들이 이번 징역 2년 구형 이거는 비교도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건 예측입니다. 물론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선고 기준으로 해서 한번 과거 사례를 한번 따져보자 이런 겁니다. 2023년 작년 사법연감을 보면 이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선고된 그 판결들을 종합해서 낸 통계인데요. 그 전해 2022년에 1심 법원에서 위증 및 위증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441건 선고를 했는데 이 중에 48.8% 그러니까 215건이 징역형입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는 128건. 그러니까 한 절반 조금 넘는 그런 건수가 징역형 집행유예고 징역형이 절반 정도가 징역형이다. 징역형 집행유예 포함해서. 여기다가 최근 5년간을 봤더니 이게 금고형 이상이어야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벌금으로는 제한 안 됩니다. 이건 공직선거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금고형 이상을 한번 따져봤더니 총 38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 29건이 금고형 이상이다. 그러면 76.3%다. 4분의 3이 금고형 이상이다. 이 중에 실형은 15명, 39.5. 징역형 집행유예는 14, 36.8. 벌금형 9명, 23.7. 그러면 결국 벌금형을 받으면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 제한이 없거든요.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 확률은 25%가 안 된다. 이런 거고요. 그럼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람들을 봤더니 징역 4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이더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람 14건을 살펴봤더니 대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뭐 이 정도를 받았더라 하는 게 통계고요. 벌금형은 이건 뭐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14명이 받았는데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벌금형은 얼마이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제한은 없다. 그러니까 출마할 수 있다. 벌금형을 받으면.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징역 2년 내지 3년 정도를 예상했느냐? 그거는 가중사유 때문입니다. 가중사유. 왜냐하면 다른 위증교사 및 위증죄하고 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대단히 다르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가중사유가 대단히 많다는 거죠. 바로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부분도 징역 8개월 이하 벌금 200만 원, 800만 원 이 정도가 기본 구형 기준인데 가중사유를 부과해서 징역 2년 이렇게 구형을 했죠. 물론 선고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근데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대법원 그 사법연감 통계는요, 이거는 선고입니다. 구형이 아니고요. 구형은 대개의 경우 선고보다 1.5 내지 2배 정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검사의 구형에 대해서 대개 상당 부분 그보다 아래의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이렇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사법연감에 나온 선고량, 이거에다가 이 우의증교사, 이재명의 우의증교사에 대한 그 구형은 가중사유가 훨씬 더 많다.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가중사유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본다면 아마도 지금 그 예상되고 있는 이 선고량, 그 과거에 있었던 이런 거에 거의 2배 가까운 구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3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렇게 되면 대개 구형량은 징역 4년 이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요게 이제 법조계의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가중사유까지 합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선고는 뭐 대개 뭐 징역 한 뭐 얼마. 근데 그거는 뭐 예상하기 어렵죠. 그거는 지금 제가 통계로 아까 말씀드린 정도 그거거나 거기에 이제 재판장이 얼마나 가중사유를 참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제가 과거에 가중사유가 많은 그런 그 우의증교사가 징역 2년 내지 3년 요 정도 범위고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도 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뭐 그 정도가 나올지 아니면 그 이하가 나올지 아니면 정말 이거 가중사유 없다, 감경사유만 있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제가 취재한 그 변호사들의 예상도 그럴 가능성은 이건 약해 보이는다 뭐 이런 게 대체적인 견해인데 뭐 그거야 뭐 재판장에 달려 있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올 우의증교사의 구형량은 지금 그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보다 훨씬 더 가중될 것은 명백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선고량도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가중사유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와 우의증교사에 대한 가중사유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우의증교사가 오히려 더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할 여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구형량도 훨씬 높아지고, 아마 선고도 이렇게 되면 뭐 이것도 11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선고량도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